안녕하세요. 고로척척의원의 장원장입니다. 오늘도 청명 부부 한의원 김기탁 선생님과 건강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달리기입니다. 와우. 어떻게 하면 건강한 달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요새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깻잎 논쟁처럼 유명한 논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바로 리어풋이냐 미드풋이냐. 선생님 혹시 이 말뜻을 아시나요? 대강 느낌은 알겠습니다. 예, 뒤꿈치를 닿냐, 앞꿈치를 닿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마라톤 할 때 들어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리어풋, 미드풋이 무슨 뜻이냐면 달리기를 할 때 이렇게 공중에 떠있던 발이 착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발 뒤꿈치가 먼저 닿는 주법을 리어풋, 발의 중앙이 먼저 닿는 주법을 미드풋 주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혹시 평소에 달리기 자주 하십니까? 저는 요즘에는 날씨가 더워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대략 한 5km에서 많게는 한 7, 8km 정도 뛰고 예. 있습니다. 이 더위에 그 정도 하시는 것만 해도 대단하십니다. 늦은 저녁에 예. 자려고 뛰고 있습니다. 마라톤 참가하신 적도 있죠? 예, 저 10km 마라톤 한번 뛰어본 적이 있습니다. 와, 10km. 네. 예, 저는 실제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리어풋으로 달리십니까? 아니면 미드풋으로 달리십니까? 저는 너무 천천히 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거의 뒤꿈치가 닿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천천히 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 도대체 미드풋이 관심을 받아왔던 걸까요?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09년에요. 크리스토퍼 맥두걸이라고 하는 하버드 출신의 저널리스트가요, 책을 한 권 냅니다. 이 책이 굉장히 센세이션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본투런, 직역하면 달리기 위해 태어난 이라는 뜻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크리스토퍼 맥두걸이 멕시코의 원시 부족인 타라우마라족의 생활을 관찰합니다. 이 부족들은 주로 맨발로 달리기를 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 관용으로 보면 죄다 미드풋으로 달리더란 겁니다. 그런데 부상도 잘 없고 더 잘 뛰어다니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문명사회를 비판하면서 원시 생활에 매혹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이런 감성이 희대적으로 잘 맞물리면서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미드풋은 정말 효과적일까요? 미드풋 주법도 한번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예, 저게 한창 유행이 돼가지고 예. 저도 사실 해본 적이 있는데 예. 발이 좀 아프더라고요. 발이 아프다. 또 익숙치도 않고 예. 저렇게 뛰면 굉장히 스피드가 난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해봤는데 저는 좀 힘들었습니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선수가 최근 어느 영상에서요, 미드풋에 대해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굉장히 화제를 끌고 있는데 황영조 선수가 무슨 말을 했냐면, 당신이 킵초게가 아니라면 리어풋이 맞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분들은 함부로 미드풋 하지 말라는 거죠. 매사추세츠 대학에서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달리기 주법에 따른 대사 효율성을 계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법을 비교를 해봤더니 1km에 4분 40초의 페이스에서 리어풋이 미드풋보다 대략 6% 정도 에너지 효율적이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추산하기에는 대략 한 3분 40초 페이스 정도는 돼야 이 크로스가 일어나서 미드풋이 리어풋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과학적인 결론은 우리가 3분 40초의 페이스보다 더 잘 뛴다면 미드풋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참고로 킵초게의 페이스는 2분 50초라고 합니다. 거의 장거리 달리기 수준인데요.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사실. 시합에서 기록 향상을 목적으로 두신 분들이라면 전문적으로 자세를 배우는 게 아무래도 좀 맞겠죠. 네. 오늘 저희의 목적은 일반인들의 건강한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비만하신 분들이라든지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혹은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부상 안 당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리어풋이다 미드풋이다 이런 것보다 제가 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라운드 러닝입니다. 달릴 때 저희가 두 발이 공중에 이렇게 뜨는 순간이 생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공중에 뜨는 상태를 제거한 달리기가 그라운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으니 자료화면 보시죠. 영상을 보시면 두 발이 동시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한쪽 발이 붙어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요, 그라운드 러닝이 몸의 충격을 35%가량 줄이고 근골격 부담을 34%까지 낮춘다고 합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렇게 쿵쿵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스무스하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강 목적으로 일상적인 조깅을 하시는 분들이
부상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라운드 러닝입니다. 이 연구는 1km를 8분 정도 네. 페이스로 달렸을 때의 수치인데 환산을 해보면 시속 7.5km 정도. 보통 일반적인 조깅 속도가 뭐 7km, 8km 정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덴마크에 달리기에 관한 연구를 한 편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이게 대략 한 1000명 정도를 12년 동안 꾸준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속 8km 수준의 가벼운 조깅으로 일주일에 2.5시간 이내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시속 11km 이상으로 너무 오래 달리면 운동의 이득이 사라져버렸어요. 아이러니하죠. 네.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사망률에서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없었다. 예, 이게 좀 불편한 진실인데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아주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심장세포에서 트로포닌이라는 물질이 새어나옵니다. 트로포닌이 이렇게 격렬하게 운동할 때 말고 또 언제 나오냐? 심근경색 때 나옵니다. 네. 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격렬한 운동을 했더니 트로포닌이 나온다. 이거는 심장세포가 상처를 받고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달리기에 진심이고 그만한 값어치가 느껴지신다면 당연히 달리시는 거겠죠. 네. 다만 나는 훈련이 아니라 건강과 장수가 목적이었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건강에는 아무래도 가벼운 조깅이 더 좋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절염 있거나 노인이신 분들 혹은 체중이 나가시는 분들은 그라운드 러닝을 한번 시도해보자. 그러면 부상도 확실히 줄일 수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선생님, 달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렇게 본인의 생각과 시청자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 같은 게 있을런지. 달리기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장단지 근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단지 근육이 약하신 분들이 달리기를 조금 무리한다거나 이럴 때 부상이 잘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달리기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장단지 운동을 스트레칭도 하고 근육 강화 훈련도 하고 해서 장단지를 항상 단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환자들이 보면 의외로 발가락 근육들이 상당히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이 약하다. 네네. 그래서 이 미세 근육들을 항상 이렇게 손을 쥐듯이 발을 꽉 오므렸다가 쫙 완전히 펼쳤다가 발가락을 쭉 오므렸다가 펼쳤다가 이 운동을 수시로 해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잔잔한 근육들, 그 다음에 이거를 받쳐주는 장단지 근육, 이런 부분들이 튼튼해지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러닝을 하시면은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달리기를 할 때 어떤 사전 운동을 좀 하면 좋을까요? 엉덩이 근육이 달릴 때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유가 네네. 보통 달릴 때 무릎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엄청 많죠. 예전에는 이게 이론이 슬개골을 내측 광근이 잘 잡아당겨주지 못해서 생긴다, 네, 저도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론들이 좀 나왔었는데 네. 또 이런 게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엉덩이 근육이 약해서, 엉덩이 근육이 약하게 되면 대퇴골이 이렇게 안으로 돌아갑니다. 아, 그렇죠. 예, 안으로 네. 돌아가면 내외전이 생기죠. 예, 내외전이 생깁니다. 내외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슬개골이랑 아귀가 안 맞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 이제 쓸리면서 통증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얘를 다시 원래 위치로 이렇게 잡아주는데 네네. 중둔근이라든지 네. 대둔근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중요한 것 같다, 무릎 네네.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네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